자, 자유주의랑 민족주의에 대한 단원입니다. 앞서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전파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자유주의 먼저 살펴볼게요. 빈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 도시였던 빈에서 회의를 한 걸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주도한 것인데 이것은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어떤 영토나 지배권을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합의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파가 여기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다시 솟아오르게 되는데 먼저 프랑스의 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두 번의 혁명이 있습니다. 7월 혁명, 2월 혁명. 7월 혁명은 왕정 복고로 나중에 이제 샤를 10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역시 전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샤를 10세를 축출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필리프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돈 많은 부자들한테만 선거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과 노동자 등 하층민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루이 필리프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을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 국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은 프랑스 7월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자유주의입니다. 영국은 여기 선거법을 봐야 되는데 1차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돈 많은 산업자본가랑 중산계급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이었던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인민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노동자들한테도 어떤 투표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림인데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하면 꼭 기억할 거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부여가 되었고 이에 노동자들이 인민헌장과 차티스트 운동을 벌여서 본인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고 벌였었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합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당장 이것이 실현되지 않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되게 되지요. 그 밖에도 뭐 종교적인 부분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주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주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의 자유주의입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동유럽이 상대적으로 다 후졌어요. 후진성인데 그 사례로 황제 러시아에서 황제를 차르라고 부릅니다. 전제 정치가 아직도 행해지고 있었고 중세 서유럽에 있었던 농노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뒤처진 거죠. 근데 이때 젊은 장교들이 계몽 사상을 접하면서 입헌 군주제 지향을 위해서 어떤 봉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을 데카버리스트의 난이라고 합니다. 보통 쿠데타하면 나쁜 걸로만 인식될 수 있는데 이 당시 젊은 장교들은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있었던 봉기가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실패했다라는 거. 근데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가 나름대로 개혁을 펼칩니다. 농노를 해방시킵니다. 4,200만 정도 되는 농민을 해방시킵니다. 4,700만 정도 되네요. 이것이 그 당시 때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을 선언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하지만 이 알렉산드르는 암살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또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분하로드는 민중 속으로 그러니까 민중 무식한 배우지 못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쳐주자. 자유, 평등, 주권, 재민, 천부, 인권 등 어떤 근대 사상들을 깨우쳐 줌으로써 러시아도 좀 자유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운동이 분하로드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분하로드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통일운동이에요. 여기 이탈리아랑 독일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장기간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식을 갖고 같은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운동이 민족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일이란 나오면 무조건 민족주의 꼭 기억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특히 간섭을 했었는데 여기에 간섭을 배제하고 통일하자. 그래서 중북부 지역은 이 카보르를 기억해 줍니다. 남부는 가리발디. 이 카보르는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었는데 이 카보르 중심으로 통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은 카보르가 차지하게 되고 남쪽 지역은 이 의용대를 이끌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의용대를 이끌었던 가리발디 이 부대는 빨간색 셔츠를 입고 이렇게 통일운동을 펼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보르, 가리발디, 북쪽, 남쪽을 차지하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 가리발디인 것 같아요. 샤르데냐 국왕한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바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게 됩니다. 이탈리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 수복지를 차지하면서 통일이 최종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하면은 북부의 카보우르, 남쪽의 가리발디가 힘을 합쳐서 통일을 했었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등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통일을 주도한 것이 프로이센입니다. 처음에 경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관세 동맹을 결성합니다. 같은 독일 민족들끼리는 관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꾀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추진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철은 무기를 뜻하고 혈은 군인들의 피를 뜻합니다. 무기랑 군인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이 이 사진 속의 주인공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퇴를 하고 북독일을 통일하면서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물리치면서 독일 제국이 선포하게 되면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비렐름 2세가 독일 제국을 선포를 했는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재관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인데 나폴레옹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빈체제 메테르니히 주도하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보수주의, 복고주의적인 그런 흐름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 2월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주기 바라고 영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떤 선거법의 개정이었었다라는 거 1차 선거법으로 돈 많은 사람들만 선거권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인민헌정과 차티슨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 확대를 부르짖었고 끝내 뒤이어서 나중에는 이뤄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주의도 꾀했었고 러시아는 후진성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교들이 데카브리스텐안을 통해서 변화를 꾀했지만 실패했고 알렉산드르 2세라는 계몽군주를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 농노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민중소구로라고 하는 분화로 운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주고 자 다음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통일이라고 하면 됩니다. 통일.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있었고 독일의 통일이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부의 카보로 중심으로 북부 지역을 차지했었고 남부 지역은 의용대를 이끄던 가리발디가 중심이 되어서 특히 이 가리발디가 차진 남쪽 지역을 사르디아냐 국왕한테 바치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먼저 경제적으로 관세 동맹이 있었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통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